사람이 가장 혼란스러울 때는요, 끝났다고 믿는 관계에서 연락이 다시 올 때입니다. 한참을 견디고 포기하고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을 무렵 잘 지내? 이런 짧은 한 문장이 날아옵니다. 그 순간 당황스러움보다 먼저 올라오는 건 이상한 감정입니다. 이건 설렘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오히려 애매한 긴장감 같은 그런 감정. 왜냐면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연락 하나로 다시 모든 감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걸. 그래서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지금 와서 연락을 한 걸까? 그냥 심심해서? 아니면 미련이 남아서? 아니면 진짜 후회하는 걸까요? 근데 상대가 연락을 해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감정의 흐름과 타이밍이 훨씬 더 중요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감정이 남아있어서 연락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연락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감정이 남아있다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혼란을 해결하지 못해서 손을 뻗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혼란의 중심에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에 했던 말, 끝나기 직전의 표정, 차갑게 돌아서던 그 순간의 눈빛, 그게 자꾸 마음속에서 반복 재생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후회를 할 때보다 애매할 때 더 크게 흔들려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헤어진 뒤로 잘 지내는 척을 했어요. SNS에 밝은 사진도 올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쿨한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혼자 있는 밤엔 생각이 참 많아집니다. 내가 너무 쉽게 놓아버린 건 아닐까? 걔가 그때 했던 말 진심이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절대 이성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감정은 정리가 아니라 해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해소가 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은 다시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서 하는 게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감정의 잔여물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환승이별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새 사람과 함께 있어도 마음 한쪽이 허전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새로운 관계가 채워주지 못한 감정을 예전의 기억이 대신 떠올라서요. 그러면 사람은 그때 익숙함을 다시 찾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연락을 해요. 그때 내가 너무했지? 가끔 생각나더라. 이런 말들. 후회가 아니라 비교예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보다 여러분과 있을 때가 더 생생하고 진짜 같았거든. 그 감정의 익숙함이 다시 그 사람을 당신에게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결국 나한테 돌아왔구나? 역시 나였어.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혼란입니다. 지금의 관계가 흔들리니까 익숙한 감정으로 도망친 것뿐이에요. 사람은 불안할 때 가장 익숙한 온도를 찾거든요. 그게 당신이었던 겁니다. 떠난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한다는 건 그 마음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건 사랑이 남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이별에 확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끝난 관계는 빠르게 잊혀지지만 애매모호하게 끝난 관계는 계속해서 남아요. 내가 과연 잘한 걸까?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얼굴로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떠난 사람일수록 나중에 다시 흔들리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결국 자기 안에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아무리 바꿔도 자신을 따라다니는 감정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면 괜찮겠지? 나을 거야 라는 이런 말들은 대부분 다 착각이에요. 그 불안은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오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연락하면서도 애매하게 굴어요. 잘 지내? 그냥 생각나서. 요즘은 어때?
그건 감정이 남아서가 아니라 본인도 자기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건지, 미안한 건지, 그냥 외로운 건지, 그조차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떠보는 거예요. 아직도 나를 좋아하나? 혹시 나 없이 잘 사는 건가? 그걸 확인하려는 거예요. 이런 연락에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사람이 다시 나를 찾았다라는 사실 하나가 내가 잃어버린 감정의 자리를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버렸던 사람이 나를 찾으면 그건 사랑보다 더 강한 쾌감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 상처에 대한 보상이에요. 복수처럼 느껴지는 안도감. 이제야 내가 이긴 것 같아. 하지만 그 감정으로 다시 시작된 관계는 결국 같은 끝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 안의 혼란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 우리는 그 혼란에 다시 끌려가니까요. 진짜 재회는 누가 먼저 연락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흔들리지 않느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상대에게 연락이 왔다라는 건 그 사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이번엔 내가 휘둘리지 않겠다. 그 마음이 있어야 진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연락이 왔다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짧고 담담하게. 그리고 아무 감정도 섞지 마세요. 잘 지내. 나야 뭐 바쁘게 지내고 있어. 이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예상된 반응이 사라질 때 가장 불안해하거든요. 예전엔 여러분들이 바로 답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차분하다는 걸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의 감정이 요동을 칠 겁니다. 그때부터 관계의 흐름이 바뀌어요. 상대의 불안이 커지고 여러분의 평온이 힘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후폭풍이에요. 떠난 사람은 여러분들이 여전히 제자리에 있을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없을 때 진짜 후회가 시작됩니다. 다시 돌아오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변했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건드리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랑으로 바뀌려면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감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연습이에요. 상대에게 연락이 왔다고 기뻐하지 말고 그 사람이 떠난 이유를 한 번쯤 떠올려 보세요. 그때의 패턴이 바뀌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진짜 달라진 건 당신의 마음뿐이에요. 그게 바로 관계를 바꾸는 유일한 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상대에게 연락이 왔다면 그건 사랑의 신호가 아니라 감정의 잔향이에요. 환승이별이라도 결국 사람은 돌아올 것을 찾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었던 적이 있다면 이번엔 그렇게 다시 서보세요. 감정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사람이 될 때 사랑은 비로소 다시 시작됩니다. 누가 떠났는지가 아니라 누가 흔들리지 않느냐가 결국 그 관계의 답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상대에게 연락이 왔다는 건 그 사람이 다시 여러분 인생에 들어올 자격을 얻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선택권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상대가 여러분을 선택했죠. 당신은 반응했어요. 그 사람이 웃으면 웃고 그 사람이 디스턴스 두면 불안해지고 그 사람이 침묵하면 온 신경이 거기에 쏠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예요. 연락이 오는 순간 감정의 중심이 그 사람에게서 당신에게로 이동합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절대로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붙잡혀 있던 그 관계의 줄을 지금은 그 사람이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떠났던 사람이 연락을 한다는 건 스스로가 만든 선택에 확신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즉 본인이 선택한 길에서 견고하게 서 있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감정적으로 달려가서 왜 연락했어? 혹시 나랑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거야?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평온한 얼굴로 아무 일도 없다라는 듯이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는 더 흔들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가 당연히 쥐고 있을 거라 믿던 것이 사라지는 그 순간 불안을 느끼거든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울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잘 살고 있어요. 표정도 아주 편안해. 말투도 차분하고. 이러면 상대는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나 말고 누가 생긴 건가? 내가 떠난 게 잘못된 선택이었던 걸까? 왜 이렇게 달라졌지? 이 질문이 마음속에서 굴러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다시 깊게 흔들립니다. 이게 바로 후폭풍의 시작이에요. 후폭풍은요, 감정이 아니라 무너진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여러분의 변화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상대가 흔들리는 동안 여러분이 가장 조용하고 단단하게 서 있을 때 그 흐름은 완전 바뀌어요. 관계의 주도권도 바뀌고 기억의 재해석도 바뀌고 감정의 위치도 바뀝니다. 이걸 모르고 또 예전처럼 달려가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관계가 다시 반복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겁니다. 재회는 다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위치가 바뀌는 것이라고. 자, 여러분. 이별이라는 건 둘 사이의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흐름이 잠시 멈춘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누가 중심을 잡느냐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 중심을 잡는 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상대가 연락을 해왔다는 건 여러분에게 권력이 넘어온 순간이고 여러분이 감정을 잘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반응하지 말고 너무 빨리 다가가지 말고 너무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마세요. 가장 강한 사람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오고 싶게 만드는 건 여러분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울지 않고 매달리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해명을 요구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 이게 상대를 가장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이 사람은 왜 이래? 가 아니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단단해졌지라는 그런 감정이 들어갈 때 상대는 여러분을 다시 보게 됩니다. 절대로 과거의 방식으로 가지 마세요. 그때의 패턴으로 돌아가면 상대는 다시 안심하고 다시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다르게 움직여야 돼요. 연락이 오면 짧게 답하세요. 질문은 그리고 상대한테 하지 마세요. 감정을 묻지 마세요. 상대의 의도를 해석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상대는 스스로 그 빈칸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원래 빈칸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 공백을 견디지 못해 다시 다가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재회의 주도권은 여러분에게 넘어옵니다. 이번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이번엔 여러분이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이번엔 여러분이 감정을 다루는 사람으로 서는 겁니다. 사랑은요, 누가 먼저 잡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자신을 지켰느냐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마세요. 상대에게 연락이 와도 흔들릴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아직 혼란 속에 있고 여러분은 그 혼란보다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별은 약자가 당하는 일이 아니라 단단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연락이 왔다면 이제 시작이에요. 과거로 끌려가는 시작이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갈 새로운 흐름의 시작. 흔들리지 마세요. 그 평온함이 여러분을 다시 사랑받게 만들어. 그리고 결국 돌아오는 건 항상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